자, 지금 좀 전에 보니까 열대 아니 그러니까 폭염주의보, 폭염경보가 온 나라에 다 되어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더운 날씨에 좀 집에서 시원하게 쉬고 싶으실 텐데 그렇지만 여기가 더 시원하긴 하지만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본인 스스로에게 잘 왔다. 오늘 정말 잘 왔고 정말 수고하고 있다라고 한번 위로를 해주시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스스로한테 이렇게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대요. 정말 잘 왔다. 오늘 정말 좋은 시간 같이 보내보자라고 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도 에어컨이 켜져 있지만 우리 몸 지금 시원한 자리에 앉아 있죠. 근데 실제로 우리 몸을 더 정말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우리 몸속을 정말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거는 시원한 물이죠. 다 아실 것 같아요. 정말 시원한 물이 우리 몸을 시원하게 식혀줄 수 있는 거고 우리 이렇게 이제 여름 되면 꼭 나오는 게 열사병 조심하세요, 뭐 일사병 조심하세요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가 차이가 있더라고요. 상식 차원에서 한번 보시게요. 일사병은 너무 더운 곳에서 우리가 있다 보니까 땀이 많이 나고 그리고 이 막 땀을 많이 배출함으로써 염분 손실도 되고 또 막 두통, 어지러움 이런 게 오는 게 일사병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시원한 그늘에서 시원한 물 마셔주면 좀 이렇게 좋아져요. 그렇지만 이 열사병은 완전히 기전이 다르더라고요. 체온 조절 기능이 완전히 마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체온이 막 원래 땀이 나야 되잖아요. 더우면 땀 나지도 않으면서 온도가 올라가는, 그래서 의식이 없어지고 쓰러지는 거겠죠. 그래서 즉시 119를 불러서 병원에 가야 되는 그런 거가 되는 거죠. 이번에 저 엄마 집에 갔을 때 들었는데 이제 요양보호사분이 이렇게 노인분들 이렇게 다니잖아요. 집집마다 방문하잖아요. 근데 집에 갔는데 안 계셔서 찾아봤더니 그 치매 할머니 분이 땡볕인데 밭에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치매가 와서 이 상태를 잘 이렇게 구분을 못 하시니까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가지고 가서 막 이렇게 데리고 오시는 그 모습을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뜨거운 데서 일하시면 안 되는 거 당연히 아실 것 같아요. 이렇게 찜통 더위일 때 우리 몸이 탈수가 될 수가 있어요. 탈수도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탈수가 되면 뭐 갑자기 좀 어지럽다든지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신체의 수분의 총량이 정상보다 적어지는 현상. 그래서 우리 공부할 때 우리 뭐 조금만 부족해도 뭐 이렇게 갈증을 심하게 느끼고 또 조금만 부족해도 죽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 들어오셨을 건데 이렇게 우리 인체의 몸의 70%가 물이지만 물인데 1%에 3% 정도만 부족해도 우리는 심한 갈증을 느낀다라고 해요. 그리고 5%가 부족하면 혼수 상태, 그리고 12%가 부족하면 사망한다라고 해요. 사실 이 숫자들이 크진 않잖아요. 1에 3%, 5%, 12% 크진 않지만 굉장히 우리 몸에 물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사진을 왜 보여드리냐면 1%가 부족하면 굉장히 심한 갈증을 느낀다라고 했었을 때, 그리고 우리 평소에 뭐 2리터 정도의 물을 꼭 마셔줘야 돼요라고 말을 해도 잘 실감을 못 하시고 안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인데 이분이 한국아메이 강사님이세요. 몸짱 강사님이세요. 정말 대단하시죠. 머리도 좋으신데 이렇게 몸도 좋으시더라고요. 이분이 말한 내용이 있어서 갖고 와봤는데 이분의 체중이 원래 74kg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럼 74kg에 우리 몸에 한 60%만 물을 이어 잡아도 51.8kg인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1% 518ml 정도의 물만 부족해도 우리는 갈증을 심하게 느낀다라는 거예요. 어떠세요? 518ml 정도면 생수병 한 병이잖아요. 그 정도의 물만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도 우리는 심한 게 갈증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증을 느끼기 전에 충분히 물을 먹어주는 게 너무나 필요하고, 저도 계산해 보니까 한 310몇 ml 나오더라고요. 제 몸무게에 비해서. 그 정도 물만 부족해도 우리가 갈증을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물 책상 위에 많이들 있으시네요. 한 잔씩, 한 모금씩 하시면서 보시게요. 정말 좋은 물이 중요한 이유가 저는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게 미네랄이더라고요. 미네랄은 우리 몸의 4%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이게 우리 몸을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소라는 거예요. 이렇게 막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 이런 미네랄들이 우리 몸에 부족하면 죽을 수도 있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우리 뼈와 치아를 형성하고 호르몬을 구성하고 또 체내 전해질 균형 조절하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데 그래서 반드시 물이나 식품으로부터 섭취를 해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물과 식품으로부터 섭취를 해야 되는데 이 물 속에 녹아 있는 미네랄이 가장 흡수가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미네랄이 풍부한 물을 자주 먹는 게 온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길이고요. 우리 여름철에 또 한 번씩 오죠. 식중독 오면 식중독 왔을 때 뭐 이런 설사, 복통, 구토 이런 증상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병원에 가게 되죠. 그럼 병원에 가면 의사가 좋은 물을 좀 물을 좀 많이 드세요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말하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설사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물이 부족한 현상, 탈수가 오거든요. 특히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설사를 하거나 그러면 물을 보충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 쓰잖아요. 그래서 막 그 이온음료를 먹여라 막 그렇게 말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여름철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에서 보면 뭐 손 씻고 익혀 먹고 끓여 먹고 뭐 구분해서 사용하고 뭐 다 알겠는데 여기 보시면 물을 끓여 먹으라라고 말을 해요. 이제 당연히 이제 병원에 가면 그렇게 말을 하죠. 물을 끓여서 먹으라라고 해요. 그렇지만 집에 와서 보면 정수기가 있어요. 정수기가 있어도 의사가 한 말 때문에 물을 끓여서 먹는다는 거죠. 병원에서 그렇게 말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물을 끓이는 이유는 물속에 혹시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게 있을까봐 안전하게 먹고 싶어서 끓이라는 건데 또 사실은 수돗물을 끓여서 드시는 분들도 아직은 상당히 있으시더라고요. 수돗물 자체를 그냥 끓여서 한번 드셔보셨을까요? 못 먹어요. 냄새 나서. 그죠? 이상한 냄새 나요. 못 먹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보리차, 결명자 뭐 이런 거 넣어서 구수하게 맛을 내서 먹는 건데 이 더운 여름에 물을 끓이면 얼마나 더워요. 집 덥잖아요. 인덕션에 끓여도 아마 더울 거예요. 또 식혀가지고 냉장고에 넣어야 되고 또 그렇게 만들어서 물을 넣다 보니까 또 물을 아껴서 먹게 되더라고요. 그죠? 좀 옛날 말이긴 하겠지만 근데 사실 그러신 분들이 지금도 있으시더라고요. 예, 정수기 얘기하다 보면 물 끓여 먹어요. 뭐 정수기 믿을 수 없어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더운데 저는 물 끓이지 않은 것만도 너무 좋더라고요. 예, 저희 이스프링 정수기 물은 끓이지 않아도 됩니다. 장염 있으셔도 그냥 드셔도 되는 물입니다. 수분 섭취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물 아니고요. 순수한 물을 마시는 게 당연히 필요하겠죠. 너무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피부를 위해서 우리 정말 피부 관리하려고 매일같이 더마하는데 시간 얼마나 많이 쓰고 있어요. 저는 피부를 위해서라도 좋은 물을 꼭 많이 마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루 동안에 배출되어 있는 수분의 양이 많더라고요. 대변, 땀, 호흡을 통해서 하루에 2리터 이상의 물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꼭 보충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뭐 커피 같은 거를 많이 마셨다. 그러면 그거는 수분을 배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이 먹어야 된다는 거고요. 정말 매일매일 꼭 먹어줘야 되는 물인데 내 건강을 위해서 꼭 따져보고 드시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 정수기를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중공삼합 방식의 정수기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사실 소비자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어떤 정수기 방식인지를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해보는 이런 거를 볼 기회가 있으실 거예요.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 같은 경우는 불순물이나 또 미네랄 같은 거 나쁜 불순물, 좋은 미네랄을 완전히 다 거른 상태 그런 필터가 들어있는 게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인데 이 물은 산성수예요. pH 테스트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면 이렇게 산성수로 나오는데 산성수는 우리가 먹으면 안 되는 물, 이거는 실험실에서 쓰는 물 또는 화장품을 만든다든지 그럴 때 쓰는 물이에요. 음용수로는 맞지 않는 물이고요. 그리고 이 중공삼합 방식의 정수기는 이제 좀 필터가 좀 헐거워요. 그래서 미네랄도 나오면서 불순물도 함께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정수기 같은 경우는 필터를 교체할 즈음 되면 물 맛이 좀 달라져요. 물 맛이 약간 맛이 없어요. 좀 큼큼한 냄새가 나기도 하고 좀 마시고 싶지 않은 상태가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필터를 바꾸면 다시 괜찮아지는데 그게 바로 이 불순물도 또 세균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이런 정수기들도 사실 정수기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시대가 또 이렇게 새로워지고 있어요. 시대가 새로워지면서 오염 물질도 그동안에 없었던 또는 몰랐던 물질들이 좀 떠오르고 있는 건데, 이렇게 미세 플라스틱, 또 신종 오염 물질, 또 과부하 화합물, 이런 오염 물질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이렇게 뉴스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오염 물질을 거를 수 있는 정수기를 쓰는 게 너무 중요한데, 이렇게 이제 먼저 이렇게 신종 오염 물질에 대해서 좀 보시면, 우리 가정에서 폐의약품들을 함부로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죠. 50% 이상이 이렇게 함부로 버리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강에 녹아 들어가면 그 물을 정수해서 우리가 먹기 때문에, 정화해서 먹기 때문에 다시 우리한테 돌아온다는 거죠. 버린 약의 재앙이라는 말이 예전부터 있었는데, 그런 오염 약물들이 칵테일 되는 거죠. 막 섞어지면서 독성 물질에 의한 부작용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항생제에 대한 내성균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항생제가 듣지 않는 그런 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항생제가 우리 병을 치료할 수 없게 되는, 그리고 생태계가 교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강에서 붕어를 잡아봤더니 붕어 몸 안에가 암컷, 수컷 생식기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 거거든요. 그렇게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있고, 이렇게 전 세계의 모든 강에 잔류의약물질로 오염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뉴스에서 보면 이렇게 한강에서 약물들이 나오고 있다. 항생제, 간질 치료제, 소염제, 이런 약물들이 발견이 되고 있고, 특히나 이렇게 하수 처리장에 이렇게 필로폰, 이런 마약이 많이 검출이 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죠.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오염물질, 과부하 화합물이에요. 이거는 우리 코팅되고 있는 그런 면에 다 사용되고 있는 화학물질인데, 이거는 발암물질이에요. 발암물질이고 불멸의 화학물질이라고 해요.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사실 이런 물질들 우리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코팅된 종이, 종이컵, 또 코팅 후라이팬 이런 거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온 자연에 다 퍼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 한번 들어오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산모들 조사했는데 모든 산모의 태반에서 탯줄에서 다 검출이 됐어요. 이 PFO의 물질이 그만큼 굉장히 무서운 물질인데, 이것도 또한 우리 몸에서 바람을 일으키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또한 물속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네, 미국에도 일본에도 이렇게 수돗물에 다 이게 발견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발견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수돗물 수질 기준을 이렇게 마련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28년까지 수돗물 기준을, 수질 기준을 이제 마련을 한대요. 기준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74, 5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정확한 수질 기준이 마련이 되면 이제 좀 관리가 어떻게 될지는 좀 기대해봐야 될 것 같아요. 플라스틱, 진짜 태평양 어디 가면 어마어마하게 큰 플라스틱 쓰레기 섬이 있다라고 막 방송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진짜 이렇게 많은 쓰레기들, 해양 쓰레기, 진짜 큰 문제이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게 작게 잘라져서 이제 이런 쓰레기들이 버려져 가지고 잘게 쪼개지겠죠. 그게 또 결국은 또 우리가 먹게 된다는 거죠. 이 먹이사슬을 통해서 먹게 되는데, 되게 가장 무서운 게 미세 플라스틱 섭취 경로 가장 큰 게 물이더라고요. 이 물속에 가장 많이 들어있어서 우리가 물을 통해서 먹게 된다. 그리고 한 사람당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 장을 먹고 있다는 자체는 정말 말하면서도 충격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플라스틱을 우리가 먹을 수밖에 없는 건데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또 뉴스 내용도 한번 보실게요. 암과 불임 등 인간의 면역 체계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캐나다 콩코디아대가 관련 연구를 분석한 결과, 일회용 생수병에 든 물을 주로 마시면 수돗물만 마시는 사람보다 미세 플라스틱을 연간 최대 9만 개 더 섭취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햇빛과 고온, 반복적인 병뚜껑 개폐와 압착 등 환경 요인이 플라스틱 분해를 촉진해 나노 미세 플라스틱 방출량을 늘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직경 1.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미세 플라스틱은 위장 점막을 통해 혈류로 흡수되고, 100나노미터 이하의 나노플라스틱은 뇌와 태반 장벽까지 통과하는데 세포 내 침투 시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 DNA 손상을 유발합니다.
네,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일으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전 그 생수병 자체, 그 플라스틱 자체도 저는 굉장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 많은 게 또 얼마나 많은 공해를 일으킬까 싶어서, 네, 미세 플라스틱은 정말 뇌까지 침투해서 독성 물질이 되고, 또 치매이신 분들의 뇌를 검사했더니 굉장히 많이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이 됐다라고 하죠. 그래서 정말 좋은 정수기를 통해서 물을 잘 걸러서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가장 기본에 충실한 좋은 물. 좋은 물은 빠르게 정수된, 먹기 직전 정수된 물을 요리할 때, 또 야채를 씻을 때, 또 조리할 때 이렇게 식수로, 음용수로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좋은 정수기를 쓰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예, 이 정수기는 이스프링 정수기는 5,000리터를 정수해서 우리가 쓸 수 있고요. 그래서 하루에 13.6리터를 정수해서 온 가족이 넉넉하게 쓸 수 있는, 조리수로도 넉넉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수기이고요. 이렇게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수기, 이렇게 미세 플라스틱이나 과부하 화합물, 잔류 의약 물질을 충분히 거를 수 있는 그런 정수기를 쓰시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E3 카본 필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E3 카본 필터의 성능이 굉장히 뛰어난데요. 170가지 이상의 오염 물질을 효과적으로 감수할 수 있는 그런 필터이고, 그리고 물속에 유익한 미네랄들은 유지하고 있는 그런 좋은 정수기이죠. 필터를 살펴보면 첫 번째 프리필터 같은 경우는 입자가 좀 큰 거를 거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래라든지 뭐 침전물 같은 거 거를 수 있고요. 두 번째 필터로는 디펜스 가드. 요거는 미세 플라스틱이나 포낭, 병원균 이런 또 미세한 입자를 거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얼마나 걸렸는지가 또 중요해요. 그 NSF라는 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은 굉장히 공신력이 있는 기관인데, 여기에서는 85% 정도만 걸러도 미세 플라스틱을 걸릅니다라고 인증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스프링은 99% 거른다는 거죠. 그래서 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을 뛰어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거를 수가 있고, 이렇게 뉴스에도 나왔었어요. 미세 플라스틱 99% 제거하는 아메 이스프링 정수기가 출시되었다라고 작년에 뉴스에 나왔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필터는 카본 블럭 필터인데, 요거는 이제 압축 활성탄, 고분자로 결합된 압축 활성탄이 들어있는 필터인데, 여기에서는 오염 물질들을 흡착하고 흡수하고 여과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잔류 의약 물질, 또 PFOA, PFOS 이런 과부하 화합물들을 걸르고 있어요. 그래서 170가지 이상의 오염 물질을 감수하는 그런 굉장히 뛰어난 필터입니다. 그리고 또 신종 의약 물질 같은 경우 19종에 대한 거를 여과한다라고 인증을 받았어요. 뭐 이런 항생제, 항우울제, 향정신성 의약품, 아까 마약이 많이 검출된다고 들으셨죠? 그러니까 그걸 다 거른다라고 인증을 받은 정수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과부하 화합물 같은 경우도 이렇게 PFOA, PFOS, 그리고 또 그 하위 추가된 5 항목까지도 다 거를 수 있다라고 인증을 받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NSF에서 최초로 인증받은 부분이에요. 이제 3가지 필터를 거쳐서 이렇게 이제 그 다음은 챔버에 이렇게 이쪽에서 필터에서 거른 다음에 이쪽 챔버로 물이 옮겨지면, 여기 안에서는 UVC LED라는 또 기술로 해서 이 안에 들어있는 바이러스 박테리아를 비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바이러스 99.99%, 박테리아 99.9999%를 비활성화한다고 세계 최초로 인증을 받은 그런 기술력이고요.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미생물에 가장 취약한 그게 265 나노미터라고 해요. 그 정도이면 살균을 할 수가 있는데, 이스프링은 265에서 269 나노미터이기 때문에 이 물속에 있는 바이러스 박테리아를 완벽하게 차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의 장점은 이제 10년 동안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절감을 할 수가 있고, 또 이게 수처리 기술에 이제 앞으로 미래의 기술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굉장히 좋은 그런 방식이고요. 그리고 우리만 좋아, 우리 거니까 좋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3기관에서도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이렇게 NSF, 미국 위생재단 NSF에서 인증을 받았고, 그리고 NSF에서는 이렇게 42, 53, 55B, 401 물속에 관련된, 물에 관련된 모든 오염물질을 다 거른다라고 인증을 받은 부분이라서 정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WQA 인증도 받았고요. 그리고 골드실도 인증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휴대폰에 어플 설치하면 물 사용량이라든지 필터에 남은 양도 체크할 수가 있어서 코디가 집에 오실 필요가 없는 자체적으로 다 관리가 되는 정수기이고요. 또 이번에 또 뉴스에 나왔었죠. 이번 6월 달에 독보적 기술력 아메이스프린 정수기 NSF 인증 세계 최다 170종 유해 물질 다 거른다라는 인증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저는 저희 제품 중에서 정말 하나만 골라라고 하면 정수기를 고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지금 프로모션 하고 있어가지고 열심히 알리고 있죠. 또 가격을 다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0년 동안 정수기를 쓴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사실은 20년 쓸 것 같은데 10년만 쓴다라고 가정했었을 때 정수기 사고 필터 9개 사고 하면 하루에 1,090원 정도의 비용이에요. 절대 비싼 게 아니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전기요금 보세요. 전기요금도 1,130원. 우리 막 그 얼음 정수기 쓰시면 얼음 정수기 물은 좋은 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한 달에 4, 5만 원씩 나온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정수기를 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감사하게도 이렇게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아메 제품 살 때 쓸 수 있는 바우처가 20만 원 네, 나오고요. 하나 더 이렇게 무료 설치 기간이 27년 2월까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 필터가 많이 남아 있어 바꾼 지 얼마 안 돼 있어. 그런 소비자분들한테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이자 할부 10개월 할부 되는 것도 이렇게 카드도 더 늘어났거든요. 좋은 정수기 꼭 이번 기회에 교체할 수 있도록 꼭 알려주시기를 바라고요. 정말 좋은 물이 최고의 약이자 가장 소중한 건강 습관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마신 물로 만들어졌다고 하죠. 네, 좋은 물 충분히 드시고 건강하게 여름 보내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물 박사님 맞으시죠? 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은 우리가 또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해서 배웠지만 또 경제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